오늘 수업 다시 녹화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져 있나? 켜져 있지. 얘들아,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진짜 다시 녹화하고 있는 점 정말 미안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다시 열심히 빨리 해서 빨리 올려줄게. 얘들아, 일단 해볼 건데, 저번 영상엔 숙제풀이랑 진도를 두 개 나눠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둘이 한 번에 올릴 거야. 그래서 먼저 숙제풀이, 저번에 숙제했던 거 원래는 숙제 모르는 거 질문만 받고 넘어가려 하는데, 지금 여기가 너네가 맨 처음 접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숙제로 내었던 문제들을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시간들이 거의 1시간 정도 거의 다 쓸 것 같고, 이제 숙제를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진도 정말 조금만 나가고 마무리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수업 진행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숙제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앞부분 숙제풀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확실하게 푼 문제들은 안 봐도 돼. 뭐 보기 귀찮다 하면 본인이 확실하게 푼 문제는 안 봐도 되는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아예 모르겠다 싶은 건 제대로 집중해서 봐야겠지. 집중해서 보고도 모르면 나중에 그때 질문을 해주면 내가 다시 따로 알려주든지 영상을 더 찍든지 할게. 그러면 숙제 한번 쭉 풀어보자. 난 센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 센 문제가 저번 진도에 이어서 좀 내용이 이어지니까 한번 풀어보자. 함수 fx에서 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10일 때 a 값을 구하래. 양수 a 값을. 그럼 뭐야,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건데,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하면 미분계수를 편하게 구할 수 있었잖아. 도함수를 구해보면 미분하라는 거지. 저식을 미분하면 미분 공식에 따라서 3x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이때 x가 a일 때니까 f'a는 3a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10이라는 거지. 이게 10. 그럼 저식을 풀어보면 3a제곱은 9, a제곱은 3,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에선 지금 양수 a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a는 루트 3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루트 3. 그래서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고, 다음 281번. 여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어볼게. 함수 fx에 대해서 f2가 3, f'P 0이 마이너스 2일 때 ap 값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조건, f2가 3이래. 그럼 x에 2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게 3이라는 거잖아.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식이 a,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 거고, 두 번째 조건, f' 0이 마이너스 2래. 그럼 한번 저 값을 직접 대입해보자는 거지. 그럼 먼저 도함수 구해보면 저식을 미분해서 2x 플러스 a가 되겠고, 저게 0 대입, x 0 대입하면 a가 되겠네. 이게 뭐라는 거야? f'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대입하면 b는 3이 나오겠지. 3. 대입해서 풀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미분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미분 공식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두 문제 됐고, 다음 244번. fx가 이렇게 있을 때 f'-1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다 분배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것보다 곱셈 미분을 활용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이거 전개하면은 지금 항이 12개가 나오거든. 얘들아, 12개. 굉장히 귀찮지. 계산하기도 귀찮고 어려우니까 그냥 곱셈 미분법을 사용해서 풀어보자는 거지. 터치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해볼 거야. 미분하면, 곱셈 미분법은 먼저 앞에 식을 미분하고 뒤에 식은 가만히 냅두는 거였잖아. 맨 앞에서는. 그럼 앞에 식을, 이 식을 미분해서 2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뒤에 식은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리고 됐고, 더하기, 방금은 앞에 식을 미분했으니까 이번에 뒤에 식을 미분해서
앞에 식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이 식을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우리가 f 프라임 x를 제대로 구한 게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니까 각각의 x들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지금 이거 굳이 여기서 전개 안 해도 되더라. 그냥 이거 지금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되니까 계산했을 때 0, 0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값은 0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3번. 그래서 곱셈 미분법을 활용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다 전개를 안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의미이고. (288번) 288번 보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근데 보면 h가 0으로 가고 h분의 모시기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f'A라는 건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정의를 했었잖아, 얘들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지.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절대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이걸 f'A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야. 이제 a에 2가 대입이 된.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h면 h로, 2h면 2h로, 마이너스 h면 마이너스 h로 항상 일치해야 된다 했지. 원래는 여기까지 일치해야 하지만 저기는 굳이 신경 안 써줘도 된다 했지.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앞에 뭐가 붙나서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해서 여기와 여기를 같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h잖아. 여기는 h고. 그러니까 저걸 바꿔줄 거야. 이제 같은 형태가 되도록. 보면 이제 저 식을 그대로 써보면 리미트 h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먼저 앞에 쓸게. 플러스 f2가 되는데 저 분자 전체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는 분수에 곱해진 거잖아. 지금 보면 분자에 곱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분수에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위에 쓰지 말고 아래에 쓰겠다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h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h가 있다면 이걸 f'2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아래로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분모에 곱해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 두 부분이 완벽히 일치하고 미분 계수의 정의의 형태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f'E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f'E.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이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f'E 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네. 그러면 이제 도함수 구해보면 f'x는 저식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f'E는 2 대입해서 12 마이너스 8에서 4가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은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여기 이렇게 일치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려면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던지고 나머지 플레이어 하면은 절대 못 푼다. 물론 몇 개는 풀 수 있겠지만 이 식을 유동해서 푸는 형태가 지금 너네한테 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치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먼저 필요한지 찾아보는 거야. 안에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밖을 마이너스 h로 맞춰주겠다는 거야. 옛날에 얘기했었지. 안을 바꿔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 이 안을 플러스로 바꿔주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함수 전체가 다 바뀌게 되잖아. 이 함수 전체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형태를 보고 바깥쪽에 어떠한 형태가 필요하구나를 생각한 후에 맞춰주는 거야, 그 형태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다음 295번. 295번 보면 지금 f-1은 3 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써있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식을 하나 잡아보자. f-1은 그냥 x에 -1 대입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3이라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지.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변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사실 0분의 0꼴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fx에 대한 식도 지금 완벽히 아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최대한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0분의 0꼴이면 다항식인 이상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인수분해 해보라 했잖아. 근데 지금 보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지. 인수분해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이거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분자는 그대로 오겠지. 근데 여기서 이 형태를 잘 보면 이 형태가 지금 미분계수의 의미에서 보면 어딨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여기 보면 우리가 f'a를 h를 사용해서 이렇게 h를 사용해서, 여기서 델타 x라 써있지만 h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했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그럼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된다라는 거지. f'1이. 그럼 뭐야? 이 나머지 부분만 생각해 보면 이제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가 달리는 거야.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 두 개 식을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f'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그냥 이제 x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곱해진 거니까, 근데 곱해서 2분의 f'1이라는 거지. 근데 2분의 f'1 값이 몇이래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줬지. 2분의 1이라고. 그럼 뭐야? f'1이 1이라는 거네. 그럼 우리가 도함수 구해서 한번 활용해보면 되겠지? 도함수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가 될 거야. 그냥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저기 a 대입하면 3 플러스 2a가 되겠고, 이게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보면 2a는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럼 다 나왔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5라고 나오겠네. 우리가 문제에서 fx를 완전히 구할 수 있지. fx는 x에는 마이너스 1, a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x제곱, b에는 5 대입해서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f-2를 구하기 위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오고,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지. 1번. 이 문제 핵심은 여기 이 파트, 이걸 보고 과연 미분계수, 순간 변화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미분계수 형태 공부할 때 델타 x가 껴있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 형태도 중요하다고 했었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
그러니까 꼭 두 가지 형태 다 기억해놔야 돼.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저거를 덜 외우고 문제를 들어가는 순간 덜 외워놨는데 이걸 보고 이게 기억이 날 수 있겠니? 당연히 안 나지. 문제 보고 나는 천재니까 보면 기억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기억 못해. 안 외우면. 나도 기억 못해. 이걸 안 외워놓으면. 그러니까 제발 외워놔라. 이 형태 제발 외워놔라. 이거 모르면 절대 오후는 문제였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순간변을 미분계수 찾아내는 거 잘 봐두고. 이상 298번. 자,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 일단 하나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 이 점에서 보면 왜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 힌트냐면 1,2가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건 x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x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하면 a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x에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이게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a 값이 여기서 나왔네. 이제 문제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 했는데 그럼 뭐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수업 시간에 했던 거지. 접선의 기울기와 같았지.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 그럼 뭐야?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m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x가 1일 때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f'1 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그럼 도함수 구해보면 저 위에 있는 식 함수 미분해보면 2x 플러스 a가 되겠는데 우리가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그럼 f'1은 2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면 되겠지. 1. 뭐야? 이게 이제 m이라는 거지. m. 그러면 a 플러스 m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고 답은 3번이 되겠네. 298번. 답 확인해보면 맞네.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도함수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야 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실제로 접선을 구하는 문제들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아직 우리가 직접 접선을 구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어제 듣기로는 지금 학교 진도도 여기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익혀도 뭐 제대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것도 힌트가 된다. 이거 좀 혹시라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이것도 힌트로 쓸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미분 계수의 값에 대한 힌트를 준 거다. 그리고 계속 미분하는 건 계속 이제 공식처럼 계속 딱딱딱딱 할 거니까 공식 헷갈리는 사람들은 공식 다시 보면서 계산 연습 다시 해보고. 그래서 여기 페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넘어가고. 299번. 이제 299번 보면 함수 fx 그래프 위의 점이라네 또. 그러니까 이 점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저 함수에다가 저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첫 번째 조건은 a, b가 fx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x에 a를 대입하면 b라는 값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x에 a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b라는 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아무것도 지금 더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접선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걸로 가보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기하학적 의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와 같기 때문에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3. 지금 x값에 대입하는 거지. x값. 그럼 f'x는 미분계수 구할 때 항상 먼저 도함수부터 구할 거야. 2x-5가 되겠고
a 대입하면 2a-5가 되겠지. 이게 3이 돼야 한대. 3. 그럼 이제 풀어보면 2a는 8이고 a는 4가 되겠지. 그러면 a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4를 대입하면 이제 b 값이 나오겠네. 그럼 b는 16 마이너스 20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a, b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 미분 계수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대입이 가능하다. 계속 힌트 방향 잡는 거. 지금 내가 센에서 찝어준 문제들은 너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형태들만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센에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봐야 돼. 야, A스텝만 풀고 교과서만 풀자 이러지 말고 여기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고. 됐고, 그럼 이제 교과서 문제 넘어갈게. 교과서. 교과서 펴보면 지금 풀어볼 건데, 지금 이거는 프린트야 얘들아. 내가 너네 똑방에 보면은 수투 편집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는데 그게 교과서 문제들을 한 번에 취합해놓은 프린트야. 그러니까 너네가 학원에 오면 직접 프린트한 걸 줄 수 있는데 실제로 학원에 프린트 해놨거든, 너네 주려고.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걸로 막혀버리는 바람에 학원에 못 오게 됐으니까 파일을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복사를 하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띄워놓고 노트에 풀든 너네 편한 대로 풀면 돼. 그거에다가 아니면 그냥 프린트가 너무 복잡하니까 전 교과서 그냥 보고 하려고 하면 교과서 보고 풀어도 되고. 근데 숙제 줄 때는 내가 교과서에서 어딘지도 말해주고 프린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다 올려줄 거니까 뭐 너네 착오 없도록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난 프린트에 있는 걸로 해볼게. 그래서 여기 83번, 86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대단원 몇 번인지 써 있으니까 같이 매치해가면서 한번 봐봐. 그러면 83번 대단한 3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이 극한값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3일 때 f-1을 구하래. f-1. 근데 지금 보면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여기 1 빼기 1에서 0 1 빼기 1에서 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여기 0이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야. 근데 0분의 0꼴이면 뭐였어? 지금 루트가 없으니까 무리식이 아니니까 항상 인수분해서 지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했지. 근데 지금 보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지. 그럼 최대한 인수분해 해보자. 분모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보면 이제 두 개가 지워지겠지. 그럼 보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지. 왜?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대입해도 되겠지. 그럼 저거에 대한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f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3이라는 거지. 문제에서 3.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다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 여기에 어떻게 마이너스 1이 그냥 대입된 함수값이 바로 나올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바로 함수값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fx가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연속이라는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존재하며 일치한다는 얘기와 같았지. 연속의 정의 떠올리고. 그럼 뭐야?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그냥 함수값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연속이니까, 다항함수는 어디서든 연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분모에 있는 이 함수, 분모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도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연속이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만 아니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도 된다. 83번 대단한 3번은 1번이 답이 되겠고, 이제 대단한 6번. 다음 중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1번 확실하게 일단 다들 어디서 연속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1번 함수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지. 그러니까 x는 1에서도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고. 두 번째 함수는 무리함수네. 루트가 포함된 식. 루트가 포함된 함수, 즉 무리함수에서는 루트 내부의 식이 0 이상의 구간에서는 항상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연속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뭐야? x가 1이 되니까 1은 이 범위에 잘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1일 때 연속이겠지. 연속이니까 답이 아니겠고. 3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이었잖아. 분모가 0이 아닐 땐 연속이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0만 아니면 연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연속이야. 근데 뭐야? 지금 x 1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연속이겠지. 연속이니까 답은 안 되겠고. 4번. 4번도 보면 유리함수네 지금. 그냥 똑같이 2차 식일 뿐이지 분모에 x가 포함된 식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유리함수라고 불러. 유리함수. 저것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분모가 0이 아닌 데서만 연속이 될 거야. 저거 풀어보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x는 0이나 1이 아닐 때만 연속이라는 건데, 그럼 뭐야? 이거에서는 불연속이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x 1일 때 물어봤잖아. 1일 때 불연속이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지. 4번. 그래서 원래 문제 객관식 빨리빨리 풀 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5번 문제가 너네 지금 연속에 대한 정의를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5번이 진짜 x가 1일 때 연속인지 한번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나랑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 여기 이제 이 풀이 지울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 여기서 일시정지 잠깐 해서 보고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5번에 대한 식을 써볼게. 5번이 x는 1에서 연속인지. 얘들아, 연속의 정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존재하며 일치한다 였잖아. 그러면 먼저 두 개가 각각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그럼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f1이라는 값은 x에 1을 대입하는 건 위의 함수에다 해야겠지. 왜냐하면 1은 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위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럼 위식에다 1 대입하면 2-1에서 1이 나오겠네. 함수값은 1이 나올 거야. 됐고 이제 극한값 계산할게요. 극한값 계산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답이 하나라 해서 지금 끝났지만 사실 만약에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인해보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극한값을 파악해보자는 거지. 그럼 보자. 1 기준 우극한이면 1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를 따지는 거니까 위의 식을 따와야겠지. fx에다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는 위의 식이 되겠고,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즉 왼쪽에서 오니까 아래식에서 따오면 되겠지. 마지막 극한값은 각각의 x들의 1 대입해서 2-1에서 1, 이거는 1 대입해서 1 보면은 두 개가 일치하네. 좌극한 우극한 값이 일치하므로 극한값이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1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해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존재하며 1로 동일하기 때문에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겠지. 불연속인 걸 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 객관식에선 이렇게 하나만 고르는 문제보다 다음 중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크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문제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도 너네가 연속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4번만 되고 넘어간다 이러지 말고 이거 연속 판단하는 방법, 함수값, 극한값 구하는 거, 좌극한 우극한일 때 함수 뭐 선택했었는지 옛날에 했었으니까 다시 기억 다 되살려보고. 됐고 87번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저때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 함수 값과 극한 값이 일치한다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숫자에서 분리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에서만 따져주면 된다 했잖아. 이 숫자들에서만. 다른 데서는 굳이 따져줄 필요가 없다고. 따져줄 이유도 없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는 즉 이게 되는 거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데 어디서 일치하는 게 필요하냐면 2에서 일치하는 게 필요한 거야. 지금 이 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근데 보면 f2 값은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k가 된다며. 이건 k야. k라고 주어져 있어. 왼쪽은 주어졌는데 이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몰라. 계산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을 계산해보는 과정을 나랑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인데 보면 이때 함수는 뭐를 골라야 되냐는 거지. 위에 거 그렇지 아래 거 그렇지. 보면 x가 2로 무한히 가는 거잖아. 근데 단 x는 2가 될 수 없다 했잖아. 2로 무한히 다가갈 뿐이지 2가 될 수는 없다 했었지.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2는 아니라는 거니까 위의 함수를 선택해야겠지. 여기서 fx는. 그래서 fx식의 위의 식을 따와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 이제 x에 2 대입해 보면 분모 0 되고 분자도 8,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분모도 0 돼. 그러니까 총 0분의 0 꼴이네. 0분의 0 꼴이면 당 무리식이 아닌 이상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게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뭐야? 지금 분모는 더 뭐 인수분해가 안 되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야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약분될 때 이것과 지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자는 x-2와 뭐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나머지 식을 찾아내는 방법은 조리제법을 활용했지. 조리제법. x에 몇을 넣어서 0이 될 때 조리제법을 활용했었지. 근데 지금 이 위에 분자식 같은 경우는 x에 2를 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조리제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3, 6,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식이 여기에 개수를 따와서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약분이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1만 남고 이제 여기에 x 2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12 마이너스 1에서 1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뭐야? 극한값이잖아. 극한값이 1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1이다. 근데 지금 둘이 같지.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k 값은 11이다라고 쓰면 답이 되겠지. 됐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내가 0분의 0꼴 풀 때 로피탈 정리 알려줬지. 로피탈 정리. 이제 너희가 미분 개념을 배워서 이 미분 공식 그때는 몰라서 내가 미분 공식 모르면 쓰지 말라 이랬는데 이 미분 공식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미분 공식을 활용한 풀이로 실제로 로피탈 정리로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나는 확인해보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지우고 x-2 풀 건데 지금 0분의 0 꼴이니까 로피탈 정리 헷갈리는 사람들은 내가 두 번 써였지? 그러니까 거기 써놨던 내용 다시 살펴봐봐.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 꼴일 때 극한값은 각각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한 상태에서 극한값을 취한 것과 결과값이 같다였어. 그러니까 해볼게. 똑같이 극한값을 취하는데 어떤 함수를 취해주냐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주는 거야.
x 마이너스 1을 미분해주면 1이 되겠지. 1. 그러니까 분모는 1로 바뀌고, 분자를 미분해주면 9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제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자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1을 대입하면 되지. 왜냐하면 뭐 이제 분모 1이니까 그냥 다항함수로 바뀌었잖아. 2 대입해 보면 9 곱하기 4 마이너스 12 곱하기 2 플러스 1,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1. 아, 플러스 1이란다. 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잘못 썼다. 뭐 이상하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11.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지. 위에서 나온 거랑. 그러니까 훨씬 쉽지. 조리제법에서 하는 거는 좀 너무 복잡하잖아. 약분하는 것도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고, 조리제법 숫자 틀리면 틀리는 건데, 내가 미분 공식만 제대로 익혀뒀다면 루피타 정리로 문제를 풀기에도 훨씬 무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0분의 0꼴이면 루피타를 쓰는 게 가장 편해.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대학교 수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루피타 정리 꼭 익혀둬라. 객관식 풀 때 굉장히 편하니까. 너네 다 객관식이지. 그래서 루피타 정리 몇 문제 남았지? 네 문제 됐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앞에 문제에서 88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내 생각에 냄새가 조금 나. 보면 우리가 원래 다른 문제들은 엄청 복잡한 계산으로만 너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단한 평가 8번이라 이제 대단한 8번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너네가 확실하게 좌극한 우극한의 정의를 익히고 있는지, 연속의 정의를 익히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서 너네가 굉장히 많이 낚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객관식에 나오기 굉장히 좋게 생겼지. 문제가 지금 형태가. 한번 해보자. 먼저 기억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0이다.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gx는 왼쪽 오른쪽이 다르잖아. 이거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값이 실제로 0으로 같은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막연하게 0이 되네 마네 이걸 먼저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 값을 계산해보고 0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판단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fx 플러스 gx, fx 플러스 gx 할 건데, 지금 애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가운데 플러스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그냥 쪼이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계산해준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저기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각각 fx, gx가 마이너스 1 기준 우극한일 때 몇일지, 좌극한일 때 몇일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그 값들 각각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위에 3번 내가 써볼게. 먼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저극한 f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 함수를 따라오겠네. 이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까지 오면 그때 극한값은 1이 되겠네. 1.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1 기준 오른쪽으로 이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오면 뭐야? 극한값이 1이네. 1 됐고, 이제 gx에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 gx는 마이너스 1의 기준으로 왼쪽을 따라오는 거면 이 함수를 따라오는 거잖아. 이 함수를 쭉 따라오면 그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 그리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우극한이면 이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로 쭉 오다 보면 극한값은
1이 되겠지. 1 됐어. 그럼 이제 값들 다 찾았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풀어볼 거야. 마이너스 1 기준 우극한일 때 fx의 극한값은 1, gx의 극한값은 1이었지. 그러니까 2가 되겠고, fx 마이너스 1 기준 좌극한일 때 fx는 1, gx는 마이너스 1. 둘이 계산하면 0이었지. 근데 지금 보면 둘이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극한은 2가 나오기 때문에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계산은 문제에서 준 대로만 하면 되고, 너네는 각각의 먼저 극한값들을 찾아놓으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정의도 알아야 당연히 정의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 됐고, 이제 니은. 그래서 기억 풀이 이제 공간 그림 띄워놓으면서 풀 거라서 이 밑에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우고 풀 거니까, 기억 풀이 볼 사람들은 지금 일시정지하고 보면 되고, 난 지금 기억 풀이는 지울게. 니은 풀이 해보면 이제 함수 fx-gx가 여기서 연속인지 보래. 연속인 걸 보라니까.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을 모두 따져봐야겠네.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극한값은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몇으로 존재하는지, 둘이 다 존재하면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겠지. 확인해보자. 그럼 극한값 확인해보자. 먼저 극한값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fx-gx. 얇은 걸 쓸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일 때 fx-gx. 해보면 이 극한값들 각각 위에서 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번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지.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스 기준 f는 우극한일 때 1이었지. 그리고 gx는 1이었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겠고, 좌극한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겠지. 그럼 뭐야? 둘이 다르잖아. 그러면 정확한 우극한값이 다르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g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지. 그럼 뭐야?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없겠지.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불연속이다 하고 틀린 보기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함수값 먼저 계산해 본 사람도 있을까봐 함수값도 한번 함수값 계산만 해줘 보면, 함수값은 대입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f-1 -g -1 대입해 보면 f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지, 점이. 그니까 1이 되겠고, 1 빼기 gx에서 보면 gx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검은 점이 여기 있으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2가 나오겠지. 혹시나 계산한 사람도 있을까봐 써준 거고,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불연속이다. 그래서 니은풀이도 됐고, 이제 디귿풀이 쓰기 전에 니은풀이도 지울 거니까 볼 사람들은 여기서 일시정지해서 보고, 이제 니은풀이는 지울게. 이제 디귿풀이. 디귿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다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제 1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극한값들을 새로 구해야 돼. 이제 1일 대로 새로 바꿔서 다 구해야 되니까 위에도 지워주고. 확인해보자. fx-gx, 다음 함수 fx-gx가 여기서 연속이냐니까 또 극한값과 함수값을 다 구해봐야겠지.
뭐야? 왜 돌아와? 그럼 먼저 함수값 먼저 구해보자. F1, G1은 각각 대입했을 때 A 대입했을 때 검은 점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A 대입했을 때 검은 점이 여기 있으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해서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 되겠고, 이제 극한값 구해보면 또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줘야겠지. gx, fx, gx 이것도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따로 계산해서 따로 값들만 마지막에 곱하기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값들을 계산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1의 저극한 fx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gx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gx 값을 구해보면 1 기준은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 함수를 따라서 오는 거잖아. 이 함수를 따라서 1로 오다 보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1의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다 보면 이 함수를 따라서 오게 되겠지. 따라서 오다 보면 이 점에 가까워지겠고, 그때 극한값은 1이 되겠지. 1. 좌극한값은 1. 이제 gx로 넘어가면 gx 기준 1일 때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보면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좌극한일 때는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뭐야? 좌극한 우극한 값이 일치하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며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존재하면서 일치하니까 1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 문제에서 옳은 보기는 디귿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 문제는 지금 너네한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건 없었어. 그냥 곱하기 더하기인데 너네가 각각의 우극한 좌극한 값들을 헷갈리지 않고 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너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1의 우극한인데 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한다든지, 뭐 1의 좌극한인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식 제대로 쓰고 계산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됐고.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다. 너네 그림으로만 문제 푸는 거야. 그림으로만. 거의 그림과 정의로만. 됐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92번. 92번은 우리가 중단원 문제나 센 문제에서 풀 때 내가 몇 개 언급했던 문제라서, 이거 대단한 12번. 이거는 많이 언급했던 문제니까 빨리 해보면, 뭐 식이 이렇게 fx 관련된 식이 이렇게 생겼고 f4가 9이고, 그럴 때 f3을 구하시오는데 항상 이렇게 생긴 식 나오면 이걸 나눠주라 그랬잖아,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에 fx만 남도록. 그럼 fx는 x-3분의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3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x에 3을 대입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가 3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f3 값을 구할 수 없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써 있는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거지, 모든 실수에서. 그럼 뭐야? 모든 실수니까 3에서도 연속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3 함수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으니까, x에 3 대입할 수 없으니까 분모 0 돼서, 이건 뭘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지.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들이지.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먼저 우리가 지금 이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어쨌든 존재는 한다는 거지. 지금 존재는 한다는 거잖아. 왜냐면 연속이니까 일단 극한값이 존재는 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x에 3 대입하면 3 빼기 3에서 분모가 0이 되잖아. 근데 분모가 0인데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분자도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극한값을 취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미정계수 결정에 의해서 분자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고, 뭐 계산해 보면 일단 그냥 3 대입하면 18 플러스 3a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b는 18 됐고, 근데 이건 지금 이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 식 하나가 어디지 찾아보니까 여기 있지.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썼던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 F4는 9다. F4는 여기에 4를 대입하라는 건데 4는 대입할 수 있지. 분모가 0만 안 되면 되니까. 그래서 4 대입해 보면 4 빼기 3분의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b가 9라는 거고, 4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얘기지. 식까지 확인해 보면 맞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a, b 관련된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연립방정식 계산은 너네가 직접 한번 해봐. 한번 계산해 보면 a는 마이너스 5, b는 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뭐야?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5, 3을 대입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마지막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a, b만 구했다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계산해줘야 돼. 우리가 하려던 거 계산 그럼 마저 해보자. 이 부분 계산 마저 해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2x제곱, 이제 a가 마이너스 5인 거 아니까, 그리고 b가 3인 거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3 대입해보면 3-3 0이고 분자도 0 되는데 0분의 0꼴이면 항상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면 된다 했잖아. 이제 단순 극한값 계산이니까 이거는 앞에서 했던 대로 쭉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분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겠지만, 나는 너네 로피탈 정리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사용해서 문제 풀어볼게. 로피탈 좀 익숙해지라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해보면 1이고 분자 미분해보면 4x-5가 되겠네. 이제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냥 3을 대입해야 되잖아. 특별하게 뭐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12-5 해서 7이 나오게 되겠고,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7, 답은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뭐 정석적으로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사람도 약분해서 해도 돼. 근데 로피탈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계속.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다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니까 함수값을 구하라는데 함수값은 실제로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극한값을 구해야만 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a, b 값을 모두 유추해야 하는데, 유추하는 조건이 하나는 여기 있었고 하나는 여기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애들이 이 1번 조건을 가끔 많이 떼놓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존재한다라는 이게 약간 한글로 안 써 있으니까 애들이 생각을 많이 못해. 근데 너네가 아무것도 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생각을 해서 이걸 떠올려야 돼. 모든 식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는 한다는 거구나. 근데 분모 0인데 분자 3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8 플러스 3a 마이너스 b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거 지금 확실하게 0이라고 값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0분의 모식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돼 있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다 해서 나머지 식 하나를 찾아내는 거고, 두 가지를 활용해서 A, B만 찾아내면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92번 끝났고 이제 93번 넘어갈 거야. 93번. 93번은 조금 너네가 좀 헷갈리게 생겼네. 문제가 헷갈리게.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같이 다뤄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좀 잘 봐줘야 되겠지.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먼저 뭐 이렇게 돼 있대.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함수 fs를 구하래. 지금 자세히 보면 리미트인데 변수가 t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 근데 여기 x랑 t가 섞여 있는 식들이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는 t만 문자로 보고 x는 그냥 숫자 취급해주면 돼. 숫자 취급.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fx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xt x 마이너스 1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t의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입해보면 분모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 무한대가 되잖아.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줬었지. 최고차항으로 나눠줬었고, 그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외웠던 게, 차수가 같다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그 극한값이 됐었지. 그지? 근데 그거 좀 오래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고차항 나누는 것부터 유도를 해줘보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최고차항 뭐야? 이제 t로 나눠줘야겠지. t로 분모 분자 모두 t로 나눠주게 되면 t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t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어쨌든 무한대분의 숫자꼴이니까 각각 0들이 되겠지. 0. 나머지 이것들은 남는 게 되는 거지. 왜냐면 t가 변수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x만 남게 되겠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게 되겠고, 뒤에 x 마이너스 2는 원래 남아있던 거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식이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식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2번 이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범위를 줬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면 이거 뭐 1학년 때 했던 거지만, 2차 함수 여기에서 이 식을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줬었지. 앞에 개수를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운데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이 마이너스 1만 밖으로 빼내주면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뒤에 플러스 1이 남게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1,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되는, 꼭지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지. 왜냐면 앞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램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파악해 보면 0부터 4까지라며. 0부터 4가 이쯤에 있겠지. 그럼 뭐야? 최대는 꼭지점이겠고 최소는 여기 4와 만나는 점이 최소겠네. 그러니까 최대는 x가 0일 때, 그러니까 즉 f0 값은 0. 0이 된다. 뭐야?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x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최소는 x가 4일 때 마이너스 16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1, 최소는 여전히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지. 여기서 너네가 헷갈릴 법한 파트는 여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쪼이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최고차항으로 나눠줘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든 무한대분의 1이든 어차피 0이 되니까 쪼이지 말고 일단 나눠줘라. 나머지 계산은 쭉 해보면 되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좀 중요한 것도 x랑 t가 섞여 있으니까, 미지수가 섞여 있으니까 너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 돼. 어떤 걸 숫자 취급하고 어떤 걸 변수 취급할지. 여기 있는 게 변수가 된다 했어. 여기 써 있는 게.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빨리 풀어보면, 얘들아, 마지막 문제 되게 중요해. 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형태였냐면, 뭐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은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하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한 형태가 fx는 x래. fx는 x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니.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라 fx는 모식이 어떤 함수일 때 이건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는 0의 형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는 0.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 풀어줄 때 했던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활용했었잖아. 사이값 정리의 활용. 보면은 찾아보면 이거 아니다. 여기 있다. 사이값 정리 활용 3번 이걸 활용해서 fx는 는 0의 근의 유무를 따질 때 양 끝값을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는다 했잖아.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는 0일 때만 풀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 했고, 원래는 는 k인데 는 0일 때만 특수하게 정리해 놓은 걸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 했잖아. 저기서 이거를 는 0의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식에서 모든 걸 왼쪽으로 이항시켜 줄 거야. fx-x라고. 그러면 는 0이 생기겠지. 는 0.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 gx라고 잡아버리면, gx를 fx-x라고 써버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원래 fx는 x, 이 함수가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꾼 거냐면 gx는 0이 마이너스 1,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는 0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는 0의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각각 함수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양수 음수 중에 뭐가 나오는지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값들을 다 구했었지. g1, g2 값을. 근데 뭐야, 지금 구간이 여기니까 여기서 따지고 있는 거야. g-1은 여기 x들에 모두 -1이 들어가는 거잖아. -1이. 그러니까 f-1 -1 f0 -0 f1 -1 f2 -2인데, 그러니까 얘들아 x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 -1이랑 0, 1, 2들이 모두 이 자리에 그대로. 계산 조심하고. 근데 이 값들을 모르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문제에 써 있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점들은 위의 점이다. 이거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은 각각
f-1은 0, f0은 마이너스 2, f1은 2, f2는 1이다. 이런 이 값이 성립된다는 거야. 이 점들은 f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이 된다. 그럼 여기에 각각 저 값들만 대입하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대입해보면 f-1은 0이지. f-는 0. 0이니까 0 대입해보면 0 마이너스 1이니까 1. f0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고 f1은 2 마이너스 1에서 1. 마지막 f2는 1이네. 1이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사이값 정리 활용 3번으로 해도 되지만 그림을 생각해봤을 때 y축이겠고 마이너스 1, 0, 1, 2인데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gx는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2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사이값 정리 활용을 보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버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했잖아. A, B 사이에. 그럼 확인해 보는 거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보면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네.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에서도 보면 하나 음수고 하나 양수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게 되고 사이값 정리 활용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의 실수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하나의 실수를 갖게 되는 거지. 양수고 음수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잖아. 그러니까 총 우리는 하나 둘 셋 해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 나로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린 GX에서 따진 거 아닙니까? 맞아, GX에서 따진 거야. 단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는 0의 꼴을 만들어준 것 뿐이지 이 상태에서 구해서 나온 답이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래 구하라고 했던 fx는 x 이거의 답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줘야겠다.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이야. 이 문제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 문제 정말 중요해. 이제 옆에가 fx는 x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뭐 fx는 뭐 20x제곱 플러스 6x 이런 식으로 나와도 상관없어. 일단 다 왼쪽으로 넘기라는 거야. 왜? 이 는 0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는 0꼴을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사이값 정리 활용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0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사이값 정리 활용 다시 쳐다보면 는 0꼴만 특수하게 정리해 놓은 걸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모든 식을 왼쪽으로 넘겨줘서 그 식을 gx라고 잡아준다. 그 식을 gx라고 잡아준다. 그리고 계산은 마지막 계산은 쪼이지 마라. 어차피 문제에서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잘하면 된다. 대입만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로.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마지막에 이 답 유추하는 건 앞에서 했던 문제들에서 했던 거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숙제 문제들도 다 풀었고 오늘 나랑 풀었던 문제들 웬만하면 나랑 그냥 다 한번 다 자기가 풀었던 문제라도 한번 다 봐보고 로피탈 정리나 정확한 우극한 연속의 정의 이거 어딨어 그 이런 형태 우리가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런 형태들도 문제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형태는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관련된 거 하나 나온다 했어. 이렇게 H 변형하는 거 H 형태 맞게 해야 되는 거 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 했어. 이걸 직접 활용하든 이 문제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응용하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숙제풀이 다 했고 진도 조금만 나가보면 증가감소 아니고 여기다
사실 지금 저번에 녹화했던 영상보다 좀 더 영상 길이가 길게 나와서 진도는 저번 영상보다 조금 짧게 나갈게. 그러니까 진도 나간다기보단 공식 하나만 떠올리고 간다 생각하자. 공식 하나만. 이 공식 하나만. 이 공식. 처음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 x-a다.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두 개야. 한 점, 지나는 점의 좌표. 여기서는 a, b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기울기.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정보만 알면 우리가 직선의 식을 잡을 수 있다. 1학기 때 나온 내용인데 너희가 많이 까먹고 있어서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이거 언급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룰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네한테 미리 이 공식 외우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수업할 때 쭉쭉 이어서 할 거니까 이 공식까지만 외워서 하도록 하고 나 이제 빨리 유튜브 업로드를 하러 갈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